제작된 시계로 하루에 모두 6번 울립니다. 아이들은 시계가 울릴 때마다 수첩을 펼쳐 그 순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순간이 재밌달지 심심하달지 하는 느낌이나 기분을 체크합니다. 수업 시간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죠. 이걸 통해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이 측정됩니다. 동시에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의식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조사팀은 이제 아이들의 특정한 성격 요소 하나를 뽑아낼 겁니다. One of those very key elements of success in life. 도대체 그 요소가 뭐기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까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의 특성이다. 200명 대상 중 최종적으로 조사에 성공한 아이는 126명. 두 가지의 조사 방법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서 얻고자 했던 건 그토록 중요하다는 그 요소. 바로 자존중감, 즉 자존감 지수였습니다. 남들과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들에게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건 집단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꼭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잘 찾아주고 존중해주면서 그걸 잘 조합해내서 결국에는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까지 이거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함께 잘 끌어가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이다. 역시 주도적인 아이가 먼저 눈에 띕니다. 됐어, 야, 너가 꽂아, 너가. 물론 주도적이라고 다 리더십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이거 빼야 된다니까, 잠시. 맞아. 자칫 남을 다그치는 실수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노니까 그렇지. 소극적인 팀원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아, 이거 너무 길어. 아니야,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이건 내가 막을게. 어딘가 다르죠? 일단 이 아이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길 것 같아요. 70%. 저는 이기고 싶어요. 50%? 질 것 같아요. 60%? 자신의 성공을 믿는 아이와 질 것 같다며 겁을 내는 아이. 이런 자세는 이후 행동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반대로 이 엄마는 아이가 끝까지 해보도록 기다려주고 있군요. 이 엄마 역시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 두 엄마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바로 조금 전 웃는 표정을 골랐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양육 태도와 아이들의 자존감이 일치했던 겁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12명의 아이들 기억하시죠? 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부모와의 연관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부모의 역할을 해보았던 역할극. 이때 아이들이 대신 보여준 부모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쁘다고 한 건 나쁜 거야. 네가 잘못을 하니까 걔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비판하기.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 역시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지요.
첫 번째 비판하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정말 나쁜 아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네.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에 손상을 좀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떠든 애들 이름이나 적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평생 못 살아. 걔만 이뻐 안 되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웃기든지 뭐 청소도 안 시켜?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Are by what they see in the mirror. This is how self-esteem begins. Secure attachment has a lot to do with self-esteem. 그러나 언제나 사랑 가득한 얼굴로만 대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이지요. 생후 1년이 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닥치는 대로 열어보고 만져보고 헤쳐보려 합니다. 고장내놓고 부숴놓고 흩뜨려놓고 그게 아이들의 일입니다. 그때 부모의 고민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저지르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발달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모 의도대로 아이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빨리 따라해봐.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아이는 늘 틀리게 돼 있는 존재죠. 그걸 강압적으로 교정시키려 할 때 아이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는 무조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 못지않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존감을 살려준다거나 그것이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죠. 길을 살려준다는 생각에 과도한 칭찬을 해 Just boosting self-esteem and saying things and complimenting children when it's really not based in truth. For example, you don't want to take a child who's playing baseball and clearly maybe it's not one of his talent areas to play baseball, and you don't want to inflate his ego by maybe saying, "Wow, you're the best baseball player I've ever seen." 자존감이 낮은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전문가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심리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연이의 내면을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달라고 했을 때 얘기를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이유가 있어? 소연이는요, 그냥 아기 때부터 순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보채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타고난 기질도 소연이의 자존감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기질 자체가 소극적인 것이죠. 친한 애들만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지 쉽게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 변화를 많이 시켜주려고 했는데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기질이 그렇다 해도 혹 부모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야, 그쪽으로 방하면 좀 이상하잖아. 사각지를 해야지. 저쪽으로 방하면 이 방 꿈이 된다.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평소 소연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저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지시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고 약간의 비난도 들어가고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앉혀놓고.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해보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자존감이 시기마다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단 샘플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자존감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은 이미 영유아기 때 상당 부분 고착되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 끝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변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소연이의 자존감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우선 엄마와의 애착 경험을 늘리라는 게 첫 번째 과제.
소연이의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하고 싶어할 옛날 습관이 나오고 마네요. 엄마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소연이만의 장점을 적어주라는 것. 소극적인 기질의 아이에게는 애초부터 가장 필요했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연이에게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지요. 과연 소연이의 자존감은 변할 수 있을까요?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사이 소연이와 달리 자존감이 높게 나왔던 3명의 아이들을 만나보죠. 세 아이의 높은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욕 등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높은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저는요, 어릴 때도요, 공부를 할 때는 하고요, 놀 때는 실컷 놀아라 그래 나가서 바깥에 갔어요. 일단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허락해주는 전략이었군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억지를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너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뒤는 봐준다 그랬어요. 무언가를 하나 틀려도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른인데 제가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자꾸 하려고 할 때 좀 자제하고 싶은, 제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채비만 가지고 쓰니까 부모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공했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너가 할 일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성숙해지니까 틀에 박힌 것보다 너희들 이 효능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도파민은 꽤나 신기한 물질이어서 뇌가 새로운 경험을 하며 쾌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시간이 많았고 신체 활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초의 의미에서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자존감에도 적용되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게 했습니다. 전의 그림에 비해서 일단 상의 크기가 훨씬 커졌고요. 그리고 표정이 아주 대조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 어깨의 어떤 선이라든가 어깨가 딱 몸에 붙어있는 운동성에서는 여전히 떨어지고 눈이 좀 생략되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조금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어떤 그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 그 단순할 것 같은 요소 하나가 한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명령자였던 거죠. 지금 당신의 아이의 마음